기본적으로 쾌락이라는 건요, 생존을 위한 거고, 너무 네거티브하게 중독이다 뭐다 내 마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역설이라 그러죠. 청개구리 같은 의지로 한다는 게 어렵다는 반증이죠. 왜 어렵냐? 우리가 이제 일할 때 작동하는 스트레스 시스템이죠.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자 이걸 해결하게끔 하는 게 있다면 연민 시스템, 그게 뭐냐면 나를 좀 위로하고 좀 쉬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가 이제 어떤 욕구와 관련된, 중독하면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데 좋지 않으면 중독도 안 되죠. 술 먹는 게 이제 뭐 건강이 나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술을 먹었을 때 이완도 시키고 억제하는 걸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주 심한 분들이 있죠. 굉장히 내성적인 분인데 술만 먹으면 말 많아지시는 분들이, 좀 그런 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편해지는 분들이 있어서 되는 건데, 우리가 크게 서바이벌 아이템이라 그래서 인간 생존에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쾌락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안 좋아하잖아요. 밥 먹는 게 공부하는 것 같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류는 존재할까요? 이미 다 돌아가셨을 줄. 근데 이제 밥 먹는 게 너무 이제 좋은 거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뭐 좋은 사람과 맛있는 거 먹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욕구가 이제 관계에 대한 욕구인데, 그런 것도 너무 집착하거나 이러다 보면 세상 고민에 사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계 고민이 90%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건 좋은데, 이제 그게 과하다 보면 SNS 같은 소셜미디어가 나쁘냐, 그전에는 휴대폰 같은 게 나쁘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저의 개인 의견은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든지 과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힘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면 힘이 있어야 나도 지키고, 우리가 뭐 경제적이든 아니면 신체적인 힘을 길러려는 것도 나나 내 가족, 더 크게 내 국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잘못 사용되면 내가 파워를 너무 느끼려고 하다 보니 나르시시즘, 나만 오라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쾌락이라는 거는 사실 생존과 관련도 되어 있고, 삶의 어떤 건조함을, 좀 즐거움을 주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려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야동은 그 행동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쾌락이라는 게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자극을 받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싶은 욕구, 오히려 그런 성적 욕구나 이런 거를 너무 못 느끼는 게 의학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이상해서 나빠, 멀리 하려고 그러면 더 세게 당겨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팁 같은 건데, 그런 걸 보고 싶은 건 정상이야. 근데 과하면 안 돼. 균형을 잡자. 이런 게 좀 더 현실적이고, 내 마음이 하지 말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역설이라 그러죠. 청개구리 같은, 부모님들이 공부해 그러면 싫다 그러는데요, 또 막상 야 그럼 공부하지 마 그러면 뭐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또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이. 그런 측면에서 내 마음의 역설을 줄이는, 오히려 저항을 줄이는 차원에서 내 마음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러는 거 이해해. 우리 좀 균형을 맞춰보자. 뭐 이런 거죠. 과하게 균형이 무너지면, 일단 먹는 것만 해도, 요즘 비만만 해도 이 살 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그런 생존과 관련된 욕구를 의지로 한다는 게 어렵다는 반증이죠. 왜 어렵냐? 먹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면도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네거티브하게 중독이다 뭐다, 음식 중독이라는 것도 저희 쪽에서 진단 기준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질환화하면은 지구인의 도대체 몇 %가 중독자가 되는지, 하여튼 그것만 봐도 중독이 좀 두렵고 우리가 좀 잘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면이긴 한데, 그 이면에는 좀 이 생존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나쁘다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정의 내리기 나름인데요. 노력을 해서 뭘 하는 거는 성취나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쾌락이라는 건요, 간단해야 됩니다. 이미 노력이 필요하면 그건 약간 쾌락과는 벗어나는 거죠. 술 먹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파워를 느끼는 거, 야 네가 나 없이 잘 될 것 같아? 좋은 소통을 하는 게 어렵지, 동기부여를 하고 경청을 하는 게 어렵지, 그냥 조지는 게 뭐 어려워요, 조지는. 그래서 그거는 워낙 노력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악기를 해서 좀 삶에 쉼을 갖겠다 그러면, 그 악기 배우는 동안은 정말 엄청난 고통과 통증에 자괴감마저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가치죠, 가치. 그래서 쾌락의 반대말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락, 가치,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 요 세 가지가 잘 좀 균형을 잡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입맛은 하나도 없는데 가치만 추구한다 이래도 지금 뭔가 균형이 깨져 있는 거거든요. 계속
계속 가치를 추구하려면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치 쪽이 노력이 들기 때문에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자극적인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은 더 망가지게 되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죠. 사실은 산책하고 뭐 자전거 타고 책 읽고 음악 듣고 이런 게 지루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작동하는 게 아까 앞에 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쉼이 내 안에 좋은 그 회로가 작동되면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잠깐 이 순간을 망각하려고 이렇게 쾌감을 자꾸 활용하는 거는 나를 더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좀 느리고 약간 지루한 것 같지만 같이 균형을 잡고 하는 게 건강이나 전반적인 삶의 어떤 내용 측면에서 잘 살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노력 중이다라는 점. 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 한 10년 전 영국의 유명 대학 연구가 30만 달러였나? 이제 큰 돈이죠. 연봉 그랬는데요. 그 정도 후에는 이제 크게 행복도가 늘지 않았다. 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했죠. 30만 달러도 크지만 돈이 다가 아니다. 근데 저는 항상 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연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연구들은 한 번으로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10년쯤 있다가 또 미국의 유명한 경영대에서 했더니 계속 행복해지더라. 근데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유명 잡지에 실렸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사람이 돈을 벌면 그때 느끼는 행복이 뭐냐면 약간 자유죠. 어떤 자유냐면 돈이 있으면 싫은 사람도 안 만날 수 있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저도 로또만 터지면 내일부터 안 나갑니다. 들어놓고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만날 거야로 하다 보면요, 만날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완전 반대되는 욕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제일 좀 만족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가 커넥션, 누군가와 연결될 때 친밀감이고요. 또 하나가 자유예요. 근데 이게 서로 부딪혀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확신합니다. 좋은 방에, 여유 있는 방에 있어도요, 일주일 보면 싸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맞추다 보면 자유를 제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인 게 낫겠어. 자유롭다. 먹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외로워지는. 외로움이 요즘 또 큰 이슈잖아요. 치매의 위험 요인, 고혈압, 당뇨 합친 것보다 고독이라 그러죠. 실제로 심리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속화하는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만큼 우리한테 소중한데 이 상반된 요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균형이. 구체적인 이런 팁들도 나와요. 외향적인 분들은 고민이 적어요. 그 특성상.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성공 못한다 스스로도 생각하는데 요즘 전혀 그렇지 않고, 요즘의 리더십은 오히려 수용성이나 경청이 중요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향적 성향이 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 내향적인 분들도 외향적 활동을 할 때 만족감을 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친구를 사귄다든지. 근데 이제 이 내향적인 분들이 나를 외향적으로 바꾸려고 너무 하면 더 지치는, 난 아직 부족해.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도 외향적 활동을 하지만 뭔가 내가 지쳤을 때 더 나가지 말고 혼자 있기나 내 성향에 맞는 쉼의 활동을 하는, 놀이를 하는 거를 갖는 게 훨씬 그분들은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좀 특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외향, 내향 이렇게 또 딱 나눠져 있지도 않죠. 완전 외향적인 분, 내향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보통 섞여 있죠. 저도 사실은 내향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게 학습형 이해예요. 하다 보니 발달이 된 거지. 저는 이제 이거 끝나면 혼자 이제 음악 듣기나 이런 걸 좀 해주지 않으면 좀 불편한 좀. 그래서 저 같은 학습형 E는 진짜 E를 만나면 재밌긴 한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에너지를 다 빨아가고 정말 다양성을 추구하되 내가 지쳤을 때는 좀 비슷한 분을 만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중독은 쾌락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의 쾌락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는 생존을 위한 거고, 생존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시작돼서 짜증나게 또 노안은 해서 언젠간 또 하늘나라 가야 되고, 슬프게 중간에 막 대형 사고들도 있고 사고들도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어나는, 뭐 대표적인 게 건강염려증이죠. 건강염려가 심하면요 실제로 심장질환 이런 걸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별이라 그러죠. 영원한 이별. 슬프지만 누구나 겪죠. 누구나 겪지만 너무 슬픈 거죠. 사별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슬픔을 애도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증가했습니다. 사고 이런 것들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플러스해서 우리에게 좀 소중한 관계들이 범위가 커졌거든요. 그 하나가 반려동물과의 관계.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애도 반응이 정상적이지만 너무 슬프면 우울증 비슷하게까지 오시거든요.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우리에게는 좀 회복력이 있는데 최근에 그게 좀 잘 안 되는 1년 이상 막 지속이 되는 계속 마음으로 그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너무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 정상 생활이 잘 되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여러 팁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애도가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쁜 뜻은 아닌데 괜찮아. 빨리 잊어. 빨리 벗어나.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공감이라는 게 사실은 공감 능력이 좋은 분들은 동일한 통증을 느끼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거를 하는 심리에는 누군가가 너무 슬픔에 잠겨 있는 걸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빨리 잊으라고 하고 여행 갈까 즐거운 거 할까 하는데 이게 슬픔이라는 게 극복을 하려면 좀 슬퍼해야 됩니다. 일정. 그래서 내가 애도를 겪는 상황이라면 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피해를 줄까 봐 꾹 참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여러 명을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그 사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충분히 슬퍼하고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처음에는 아예 물리적으로 안 떠난 것 같고 물리적으로 떠났지만 마음에서 떠나는 건 또 다른 거고 부정이라 그러죠. 죽었을 리가 없어. 돌아갔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느껴지면 내 잘못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되면서 우울의 시간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에 새살이 돋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충분히 슬픔을 공유하고 또 주변에서도 좀 힘들지만 들어드리는 게 필요하고 그럴 때 또 중요한 결정 같은 거는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슬픈 상황에선. 그래도 해야 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좀 잘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회복이 돼서 나 좀 콘서트도 가고 싶어 여행도 가고 싶어 하면 그때 함께 가주는 게 좋은 이게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돌아가신 날 이럴 때는 그게 거의 비슷한 강도로 찾아와서 그때는 좀 함께 해주시는 게 그리고 나 스스로도 괜찮다고 혼자 있어도 되겠지 하지 말고 좀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있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게 좀 지속된다고 하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그 슬픔 자체를 항우울제나 이런 거 해결해 주진 못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생긴 우울증 증상들 이런 거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인 적응, 관점 전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 언니들이 있었는데 독신인 본인이 어머니를 더 케어했어요. 희생적인 거죠. 근데 이제 모시고 가다가 움직임이 좀 둔해지는 퇴행성 질환이 있으셨는데 그때 좀 넘어지면서 허리가 아프시면서 이러다 보니 효도는 효도대로 하고는 죄책감은 더 많고 그래서 막 자기를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관점 전환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한 거고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쉬움이 남겠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니 다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자책하고 그러면은 내 삶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전환도 필요하고요. 또 실생활에 이렇게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함께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요거는 좀 소위 케바케인데 힘이 생기면 좀 슬픔의 장소에 가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신 낙골당이나 묘지에 간다든지 아니면 좀 함께 있었던 그런 추억의 장소에 가는 게 그분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노출 치료다. 그거는 무조건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성장통이라는 건 생존을 위한 여러 변화가 있다 보니 그 여러 가지 좀 부작용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 완벽주의 그리고 실제로 외롭다 보니 또 연결에 대한 욕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연결이 사라졌을 때 상실도 많은 세상이어서 열심히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내 마음도 좀 잘 도닥거려 줘야 되는 세상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잘 도닥거리고 있냐고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화 끝나고 음악을 들으며 제 마음을 도닥거리며 직장에 가볼까 합니다. 네.